네. 첫 번째 키워드, 네. 민정수석실 뭐하나입니다. 민정수석실 뭐하나. 기사 같이 볼까요? 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역국정 어깃장. 요 기사 말고 동아일보 오면에 다른 기사가 있었어요. 김 여사 공개 행보 논란에 여당에서도 민심 전할 민정수석실 대체 뭐하나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살짝 저희가 좀 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에 세계 이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를 찾았었죠. 근데 그때 마포대교를 찾은 모습을 보고 공개 일정은 아니었는데 추후에 이 오픈된 사진들을 보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같이 보실까요? 저도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여론을 들어보면 마포대교 순찰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이 높고 네. 실시간 민심 반영 그걸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얘기를 했죠. 민정수석실 부활시키면서 민심을 들으려고 부활시킨다라고 했는데 김 여사 행보는 민심을 들은 행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무혐의,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국민들이 다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어떤 진솔한 여사의 사과, 직접적인 사과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법률적인 걸 떠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다음 단계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의 공격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사의 그 마포대교 일정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쪽에서는 그거를 순시했다, 순찰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좋은 취지고요.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비슷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서나 야당이 볼 때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약한 고리라 하보니까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좀 풀고 가야 된다. 왜냐?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것까지도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또 국민을 생각한다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추가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진솔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솔한 사과가 나올 여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의 참모도 그렇고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하는 게 정치인 그다음에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태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솔한 사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하지만 진솔한 사과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인 다른 영부인들이 했었던 것까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과도하게 비판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통상적인 일정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권 내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을 만들 때 무엇 때문에 만든다고 했습니까? 폐지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만들 때 이 그 민간의 여론을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그에 맞게 어떤 이 대통령의 활동을 변화시키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가 하는 이 정무적 기능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문제는요.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순기능을 바라고 만들었지만 네. 만들 테지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결국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만 탓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의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았다면 그 역할을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제2부속실이 만들어진들 여사께서 어떤 공적 관리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제2부속실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난 이후의 역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정수석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2부속실의 역할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김 여사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를 가서 나온 건데 추석 연휴 동안에도 김 여사가 방문한 곳이 있죠. 어디냐? 네, 여기입니다. 이 발달장애 아동 이 거주 시설을 찾아서 지난 15일 연휴 중이었었죠. 직접 가서 아이들 뭐 밥도 먹여주고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씻겨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부인이 그동안 뭐 해왔었던 어떤 약자를 위한 행보, 동행, 뭐 그런 차원에서 이 행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창근 위원님, 사실 지금 논란이 이미 마포대교권으로 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행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논란을 딛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김 여사? 뭐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영부인들이 일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이 가령 사회적 약자, 교육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행보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행보를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민심 앞에 좀 겸손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난번 마포대교 자살 예방 행보를 한 뒤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비판이 일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행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공개와 비공개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심을 청취했다면은 네. 아무리 좋은 행보라도 좀 겸손해라는 민심을 청취했다면 이번 행보도 행보는 하되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개는 안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후에 비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다면 그건 미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작동이 하지 않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주변의 참모진에서 좀 더 조언을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입장에는 같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근데 통상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현재 온갖 구설수에다 올라있는데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게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답답해도 나오는 게 옳지 않나라는 나오지 않은 게 옳지 않나라는 얘기를 홍 시장이 했다는 거죠.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생각하면 그동안 홍준표 시장은 친윤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좀 뜻밖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어쩌면 여당 내부에서는 시원하다. 우리가 못하는 말 대신 해줬다. 저는 이런 반응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숨죽이고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독자적인 공개 행보가 늘어나는 것 당연히 여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라고 보이거든요. 사과야 뭐 국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적인 처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항고심 선고에서는 전주로 활약했던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도 전주로 어떻게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제부터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적인 리스크까지 있으면서도 사실 계속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수밖에 없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이게 지금 뭐 여권에서는 뭐 물론이고 이러면 뭐 다 비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굴짝이가 좀 더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뭐 통상 민주당에서 여당 국민의힘을 뭐 비판을 많이 하고요. 특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 다방면으로 공격을 해봤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요번에 지금 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는 수위가 좀 높아요. 독설 순도가 거의 뭐 약간 순도 100%에 가까운 굉장히 셉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어떤 일부에서만 그런 그 느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전 지역에서 골고루 그런 얘기들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민심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연휴 마지막 날 공개적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경고음이 세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뭐 많은 광폭 행보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상당히 부담감을 더 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과한 지적은 역풍을 맞을 거다라고 이제 그 뭐 여권 패널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것이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추석 민심을 통해서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렇게 센 발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추석 민심을 민주당에서 들어보니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민심이더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통상 항상 저희가 알지만 연휴 끝나고 명절 지나고 와서 명절 민심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여당이랑 야당이랑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선 추석 민심 거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번 추석 민심, 김 여사 관련한 추석 민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좀 네. 아쉬운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던 뭐 광기 정치의 흑역사,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정중 여사가 어떤 센터 본능을 보였는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라오스 갔을 때 환송식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뒤로 하고 앞으로 자기가 세네 발자국 가면서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그렇게 앞서서 간 적 없고요. 그냥 보여지는 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는 인도 갔을 때 가지 말아야 할 타지 마를 갔습니다. 비행기 단독으로 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갔고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보면 2019년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대기업 총수들을 한 10여 명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언론에 뒤늦게 좀 알려졌죠. 그러니까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었죠. 그게 바로 위임받지 않은 통치 행위가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의 지적이 저는 팩트에 근거하고 적절한 선이라면 그거는 좋은 의도의 어떤 비판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비난이고 상대에 대한 모욕이고 이 정도 되면 뭐 광기라고 저는 역으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스토킹식 광기 정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지적이 좀 과하다, 이게 수위가 좀 너무 높다, 과하게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예시를 좀 드셨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예시들도 있긴 합니다만 가지 말아야 할 타지마할을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타지마할 자체는 인도 총리의 초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이 주장의 측면을 좀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독설 비판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저 일면에서 봤죠. 다음 기사 좀 같이 보실까요? 야당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강행 언제? 오늘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 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요.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등등 해서 다 요거를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고생 끝에 낙이 오네 독설 끝엔 특검법이 지금 오고 있죠. 네. 작년 12월에 이미 한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부권이 행사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강행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미 민주당, 조국혁신당만으로도 통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혹 이창근 의원님,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탈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민심에 대한 위반 이것을 네.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알아야 될 것은 그간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 일변도로 공격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또 민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용하단 말이죠. 네. 그 부분도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좋지만 민생을 뒤로 하고 전국을 김건희 여사 일변도로 해서 마치 국회까지 망치는 듯한 이러한 행보를 정기국회 내내 펼친다면 아마 민심이 민주당도 위반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김 여사만 일변도로 강공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건 짧게 장 변호사님 반박 기회 드릴게요. 일변도라는 말에는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요. 벌써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만 해도 최혜병 특검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지역화폐법도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고 또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또 해소해야만 하는 의혹이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특검법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검찰 수사 과정이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게 공정했고 그 수사의 칼날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것만큼 매서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적인 어떤 의심이나 의혹도 잠재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황제조선이 이런 논란들도 많았고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여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격돌이 될 것 같다. 지금 여당에서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연휴가 끝나니까 다시 싸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큰 달이에요, 달. 추석 한가위죠. 한가위 큰 달인데 추석에 여기 지금 토끼 2마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얘기하고요. 야당은 지역화폐법, 김여사,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아뾰라고 지금 날아차기를 하고 있는 토끼들의 모습인데 제목이 연휴 끝 정쟁 시작이냐라는 겁니다. 이 만평을 보는 국회에 계신 300명의 분들이 뭔가 묵직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